이번 시간에 우리 실전 모의고사 제2형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이요. 문제 2번 보니까 이제 계산 작업하고 총 배점이 40점이 되어 있죠. 계산 작업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자, 우리 계산 작업 문제 보게 되면 1번부터 시작해서 5번까지 5문제가 나왔죠. 이 5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엑셀에서 이제 계산 작업으로 왔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 1번이다, 표 2번이다, 표 3번, 표 4번, 표 5번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1번부터 시작해서 5번까지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1번에서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표 1번에 보니까 판매 현황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죠.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판매일이라는 게 있대요. 자, 우리 판매일이 B열에 날짜가 이제 쭉쭉쭉 이렇게 이제 들어있는데 이 판매일에 해당하는 그 요일을 판매요일에다가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곳에다가 지금 이 날짜에 해당하는 그 요일을 이제 표시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는데 그때 이제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일요일과 토요일만 표시되도록 그렇게 하고 나머지 요일은 평일은 빈칸으로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해서 토요일하고 일요일 주말만 이렇게 이제 토요일입니다. 일요일입니다.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만들래요. 그때 이제 추주라는 요 함수와 위크데이 요 함수를 이제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날짜를 가지고 우리가 요일을 먼저 구할 때 그때 이제 weekday라는 요 함수를 쓰면 되는데 이 weekday라는 요 함수는 이 날짜에 해당하는 그 요일 번호를 구해주는 그 함수입니다. 그때 이제 우리 weekday 함수 그거 이제 생김새부터 보자고요. 자, 우리 weekday라는 요 함수는 우리가 앞에다가 이제 날짜를 먼저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가 옵션을 이제 써줄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옵션에서 뭘 쓸 수 있냐? 1이든 2든 3이든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옵션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 중에서 이제 1번 옵션은 우리가 이제 생략할 수 있는 거, 생략하고 쓸 수 있는 게 우리 1번이에요. 2번하고 3번은 반드시 써야 되는 그런 옵션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옵션으로 이제 1번을 쓰게 되면 그때 이제 요일을 구해줄 때 얘는 이제 요일 번호를 1번부터 시작해서 7번까지로 그렇게 구해주고요. 우리가 이제 옵션 2번을 써도 1번부터 7번까지로 구해주고 옵션 이제 3번을 쓰게 되면 요일 번호를 0번부터 6번까지로 그렇게 이제 구해줍니다. 그때 우리가 1번을 쓰면 그때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우리 토요일까지로 그렇게 이제 요일 번호를 구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쓰게 되면 월요일을 이제 1번으로 해서 7번 일요일까지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쓰게 되면 우리 요일 번호는 우리가 위에서 쓴 거랑 요거랑은 이제 숫자가 다르지만 요일 번호는 다르지만 그때 이제 우리 옵션 2번처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일요일까지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줘요. 요게 이제 weekday라는 요 함수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문제에서 뭐 어떤 게 1번이 되게 해라 그런 말도 없고 옵션에 대해서 언급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옵션에 대해서 언급된 게 아무것도 없을 때는 우리가 그냥 생략하고 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옵션을 이제 생략하고 쓰게 되면 그때 이제 요일 번호가 만약에 1번이 나왔다. 그러면 그게 이제 일요일을 얘기하는 거고 2번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그게 월요일을 얘기하는 거고 3번이 나오면 화요일을 그 다음에 4번이 나오면 이제 수요일을 5번이 나오면 이제 목요일을 그 다음에 6번이 나오면 금요일을 얘기하는 거고 7번이 나오면 이제 토요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요일 번호부터 한번 구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여기다 이제 weekday 하고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weekday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판매일이요. 이 판매일에 대한 요일 번호를 구해달라. 이렇게 해서 날짜만 찍을 거예요. 옵션은 그냥 생략하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이제 1번이 나왔고요.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요일 번호가 각각 날짜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요일 번호가 쫙 구해졌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1번이 나왔다. 그 얘기는 이제 일요일이다. 그 얘기죠. 2번이 나오면 이제 월요일이다. 그리고 4번이 나왔다. 그 얘기는 이제 우리 수요일이다. 그 얘기고요. 5번이 나오면 이제 목요일을 얘기하는 거고 6번이 나오면 이제 금요일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하고 나왔죠. 그러면 2번이면 이제 월요일을 얘기하는 거고 1번이면 이제 일요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일요일하고 토요일만
화면상에 이제 표시가 되고 나머지 요일에 대해서는 빈칸에 표시되게 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는데 그때 이제 우리 추즈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하래요. 그러면 그 추즈 함수 어떻게 생겼나 그거부터 좀 보자고요. 자, 우리 추즈라는 요 함수는 앞에다가 이제 인수를 찍어주는데 제가 인수를 만약에 1이라고 썼어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여기다 이제 A다. 그 다음에 이제 B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다가 C다. 만약에 이렇게 썼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추즈의 뜻이 선택하다 그런 뜻이요. 자, 내가 지금처럼 여기 첫 번째 데이터가 있고 두 번째 데이터가 있고 세 번째 데이터가 있다. 이렇게 이제 세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때 몇 번째 데이터를 선택해라? 첫 번째 데이터를 선택해라. 그러면 이제 1번일 때 A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다가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2라고 만약에 썼다면 이제 B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다 이제 3이라고 쓰게 되면 C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문제에서 이제 일요일하고 이제 토요일만 이제 표시가 되게 그렇게 하라 그랬죠. 그러면 일요일이다 그러면 일요일은 1번을 얘기하고 토요일이다 그러면 이제 7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1번일 때 일요일, 7번일 때 토요일, 나머지는 싹 다 이제 우리 빈 공백이 출력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A라는 요 자리에 A라고 쓰지 말고 요 자리에다가 내가 일요일이라고 쓰게 되면 그때 내가 요일 번호 구한 거를 이곳에다가 집어넣으면 이제 1번하고 구해졌으니까 이 자리에 내가 일요일이라고 썼다면 일요일이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추즈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요일이 쫙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위크데이라고 쓴 거 있죠? 요거는 이제 잘라내기 좀 잠깐 해 놓을게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추즈라고 이렇게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내가 방금 구한 그 요일 번호 붙여넣기요. 요일 번호에 해당하는 거 찾아달라. 그때 만약에 요일 번호가 1번이 나오면 그때는 이제 일요일 이렇게 이제 출력해 달라. 그리고 만약에 2번이 나오면 빈 공백을 출력해주고 그 다음에 3번이 나오면 빈 공백, 4번이 나오면 빈 공백, 5번이 나오면 빈 공백, 6번이 나와도 빈 공백을 출력해 달라. 그리고 만약에 요일 번호가 7번이 나왔다면 이제 토요일이라고 출력해 주세요.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1번일 때 일요일이고 7번일 때 이제 토요일이니까 우리가 첫 번째 데이터를 일요일로 쓰고 7번째 데이터를 토요일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이 weekday라는 요 함수에서 1이 나오면 첫 번째 있는 요 데이터 얘가 이제 출력이 될 거예요. 일요일이 출력이 될 거고 만약에 이 weekday에서 나온 그 값이 7이다. 그러면 그건 이제 토요일이라는 얘기니까 토요일하고 출력해 달라. 이렇게 쓴 겁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여기 두 번째 2번, 3번, 4번, 5번, 6번이 나왔을 때는 전부 다 이제 빈 공백을 출력해 주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 두 개씩 땅땅 찍어 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이제 일요일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채우기를 쭉쭉쭉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일요일만 이렇게 이제 두 번 표시가 되네요. 그럼 이제 지금 여기서 날짜를 봤을 때 10월 16일이 일요일이니까 만약에 제가 요 날짜를 만약에 10월 15일로 고치면 이제 얘는 토요일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토요일하고 일요일이 나오는 거 전부 다 이제 확인을 해 줬습니다. 그럼 그때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weekday라는 요 함수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날짜에서 요일 번호를 구해주세요. 그렇게요. 만약에 그 날짜의 요일이 지금처럼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렇게 있다면 지금처럼 요일 번호가 이렇게 각각 이제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weekday라는 요 함수를 쓴 거고 그 다음에 추즈라는 요 함수를 봤을 때 우리 요 weekday가 이제 인수에 이제 해당하는 거고요. 이 인수에서 만약에 1이 나오면 요거를 이제 출력해 달라. 만약에 2가 나오면 빈 공백 출력해라. 3이 나와도 이제 빈 공백 출력해라. 4가 나와도 빈 공백. 5가 나와도 이제 빈 공백을 출력해달라. 그리고 6이 나와도 이제 빈 공백을 출력해달라. 그리고 이제 7이 나오면 그게 이제 토요일이라는 얘기니까 우리 토요일을 출력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추즈라는 함수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해준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2번에서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표 2번에 보니까 판매 현황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있죠. 자, 이곳에서 우리 매입처라는 게 있대요. 우리 매입처가 이제 J열에 이제 쭉쭉쭉 들어있죠. 이 매입처가 삼성 상사인 그 업체에
매입수량이 이제 합계를 이제 구하래요. 그리고 매입처가 우리 대림상사인 그 업체의 매입수량의 합계를 구하래요. 그렇게 이제 합계를 구해서 그 두 개의 값의 차이를 절대값으로 이제 L의 8번 셀에다가 계산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삼성 상사에 우리 매입수량이 이제 합계를 먼저 구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대림 상사에 매입수량의 합계를 구해요. 구해서 그 차이값을 이제 구하는 거니까 서로 이제 빼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는 매입수량의 합계를 구할 거니까 우리가 이제 dsum이라는 요 함수를 이제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이런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생김새가 이제 다 똑같았죠. 그때 이제 우리 생김새가 우리 D가 붙는 이런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들이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들은 맨 앞에다가 우리가 전체 범위를 먼저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열을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뒤에다가 조건 범위만 우리가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는 전체 범위는 이 전체 데이터를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 주면 될 거고, 우리는 이 데이터들의 매입수량의 합계를 이제 각각 구할 거니까 매입수량이 지금 내가 범위를 이만큼을 설정을 했을 때 그때 첫 번째 열에는 고객 번호가 들어있고, 두 번째 열에는 이제 판매가가 들어있고, 세 번째 열에 이제 매입수량이 들어있고, 네 번째 열에 이제 매입처가 들어있죠. 그때 우리는 이제 매입수량의 합계를 이제 구할 거니까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열에 있는 걸로 계산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열을 3이라고 그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때 이제 조건 범위는 그때 이제 문제를 읽어봤을 때 조건은 이제 L의 4번에서 M의 5번 그 영역에 입력하래요. 그러면 이곳에다가 이제 우리가 조건을 미리 써놓고 이제 우리가 각각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조건은 매입처가 삼성 상사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하나 물어보면 될 거고, 그 뒤에 거를 이제 계산할 때는 매입처가 대림 상사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럼 이제 조건부터 써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매입처라는 그 제목 써주고요. 매입처가 삼성 상사랑 똑같은 거 써서 달라. 그렇게 써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매입처가 우리 대림 상사랑 똑같은 거 써서 달라.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어차피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매입수량의 이제 합계를 구하는데 그때 이제 조건이 대림 상사야 아니면 삼성 상사야 그것만 이제 바뀌는 거죠. 해서 우리가 이제 dsum이라는 함수 그걸 이제 2번 쓸 거예요. 2번 쓰는데 그때 우리는 뭐만 바뀐다? 우리 조건 범위만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건 범위만 이제 달라지는 거지 전체 범위가 됐든 계산열은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삼성 상사의 매입수량의 합부터 한번 구해보자고요. 그러면 일단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여기다 이제 우리가 dsum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dsum이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전체 범위에서 우리는 매입수량의 이제 합계를 구할 거니까 매입수량이 지금 여기 내가 전체 범위를 이만큼을 잡았을 때 세 번째 열에 이제 매입수량이 있으니까 우리가 계산열을 이제 3하고 직접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다가 이제 조건 범위는 지금 매입처가 삼성 상사랑 똑같은 거 이제 찾아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 범위를 요만큼 이제 설정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16하고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삼성 상사가 지금 이곳에 두 개가 있죠. 요 두 개밖에 없어요. 해서 이 두 개의 값을 더해주면 16하고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거 맞죠? 그러면 우리 삼성 상사 거는 구했으니까 요건 이제 식을 컨트롤 C 복사 좀 해놓을게요. 복사해놓고 이제 매입처가 대림 상사인 그 매입수량의 합을 한번 구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썼던 그 조건 범위만 매입처가 대림 상사다 해서 요 범위만 우리가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엔터요. 그래서 이제 엔터를 눌렀더니 97이래요. 우리 대림 상사가 지금 여기도 있고요. 그리고 대림 상사가 지금 여기도 있고, 그리고 대림 상사가 지금 이곳에도 있죠. 해서 이곳에 매입 수량을 봤더니 20개, 그 다음에 45개, 그 다음에 32개 하고 이렇게 이제 3개가 있습니다. 해서 요 값들을 이제 싹 다 더해주면 97하고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거 맞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삼성 상사 거 그거 이제 구해 놓은 거는 아까 제가 복사를 해놨으니까 맨 앞에 가서 우리가 이제 붙여넣기를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붙여넣기 해주고 중간에 이제 빼기로 이제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 주면 되겠죠. 해서 삼성 상사 거 빼기 대림 상사 거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엔터만 땅 하고 누르면 마이너스 81이다. 그렇게 이제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그 차이값을 절대값으로 계산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때 이제 우리는 절대값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ABS로 이 식 전체를 이제 싹 다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가 쓴 식 이 맨 앞에 찾아가서 이제 ABS 이렇게 해서 ABS로 이렇게 이제 싹 다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해서 맨 뒤에 가서 이제 우리가 ABS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아까는 이제 마이너스 80이라고 나왔는데 지금 절대값으로 표시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ABS 함수를 붙여버리니까 마이너스 기호가 빠지고 이제 80이라고 그렇게 이제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해준 게 삼성 상사의 우리 매입수량의 이제 합을 구해준 거고 이 뒤에서는 우리 대림 상사의 우리 매입수량의 합을 구해준 거죠. 그 두 개 값의 차이값을 구해라 라고 해서 이 두 개 식을 우리가 서로 빼라 그렇게 이제 해서 우리가 차이값을 구해준 건데 그때 음수로 나오니까 그걸 이제 절대값으로 표시해 주세요 라고 해서 요 식을 이 식 전체를 우리가 이제 ABS라는 요 함수로 싹 다 이제 묶어서 절대값으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준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3번에서 라고 했습니다. 우리 표 3번에 보니까 생산 현황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이렇게 이제 들어있죠. 그때 이제 총 생산량이라는 게 있대요. 총 생산량이 지금 우리 2열에 쭉쭉쭉 이렇게 이제 들어있는데 이 총 생산량이 가장 많은 그 공장명 그 공장명을 찾아서 우리가 이제 2의 23번 셀에다가 지금 이곳에다가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일단 눈으로 한번 찾아보자고요. 우리 총 생산량이 지금 이곳에 이렇게 있을 때 이 중에서 가장 큰 값이요. 가장 큰 값이 지금 28,000이죠. 그 28,000에 해당하는 그 공장명이요. 그 공장명이 지금 뭐다? 3공장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3공장이라고 이 결과값을 우리가 추출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거를 이제 출력을 할 때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일단은 총 생산량 중에 우리가 이제 최고가 우리가 제일 큰 값을 이제 max라는 요 함수를 이제 찾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max 함수 먼저 써보자고요. 자, 우리가 max라고 이렇게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총 생산량이 들어있는 거 요거 이제 싹 다 이렇게 범위만 지정해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이 중에서 우리 제일 큰 값이 28,000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이제 공장명 얘를 이제 출력을 할 건데 그때 이제 우리가 인덱스라는 요 함수와 매치라는 요 함수를 이제 쓸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인덱스라는 그 함수부터요. 자, 인덱스라는 요 함수는 우리가 맨 앞에다가 이제 범위를 먼저 지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이제 행 번호를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열 번호를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내가 범위를 지금 이만큼을 이제 설정을 할 거예요. 이만큼을 이제 설정을 해 놓고 우리가 공장명 얘를 이제 출력을 할 거예요. 그때 지금 내가 전체 범위를 이만큼을 잡았을 때 이 3공장이라는 거는 지금 내가 범위 잡은 곳에 3행 1열에 있는 거죠. 3행 1열에. 그리고 만약에 최고값이 만약에 여기 있었다. 제일 큰 값이 만약에 여기 있었다면 이제 6공장하고 얘를 이제 출력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최고값이 만약에 여기 있었다면 지금 요 값을 이제 1공장이라고 우리가 출력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최고값이 만약에 여기에 있었다면 그때 이제 8공장하고 얘를 이제 출력을 해줘야 돼요. 그때 우리는 이곳에다가 이제 표시하고자 하는 게 이 공장명이에요. 공장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전체 범위에서 몇 행 몇 열의 값을 출력해달라 그렇게 할 때 공장명은 싹 다 이제 1열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열 번호는 무조건 이제 우리가 숫자로 이제 1하고 직접 써줄 겁니다. 그리고 그 최고값이 이제 몇 번째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요 행 번호가 이제 변하는 거죠. 최고값이 지금 여기 있을 때는 지금 요거 3행의 값을 이제 출력해 주면 될 거고 만약에 최고값이 만약에 여기 있다면 지금 6행에 있는 이 6공장을 이제 출력해 줘야죠. 그리고 만약에 제일 밑에 있었다. 지금 이 위치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8행 1열의 값을 출력해 달라. 그렇게 해줘야 돼요. 해서 최고값이 이제 몇 번째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행번호가 계속해서 변합니다. 해서 우리가 최대값을 지금 방금 우리가 max라는 그 함수로 구했으니까 그 max라는 값, 그 max 값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전체, 이 범위에서 요만큼 범위에서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그 위치 값을 구해서 우리가 그거를 행 번호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때 그 위치 값을 구할 때 우리가 이제 매치라는 요 함수를 이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매치라는 그 함수요. 그때 이제 매치라는 요 함수를 이제 쓸 건데, 매치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이제 찾을 값을 이제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 이제 우리가 범위를 지정해주고, 그 뒤에 이제 우리가 옵션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옵션이라는 거는 크게 여기서는 매치라는 함수에서는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 마이너스 1이 있고요, 0이 있고 1이 있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값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내가 매치라는 요 함수에서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쓸 수 있는데, 얘는 이제 어떨 때마다 이제 이 옵션이 바뀌냐? 우리 이 범위의 값이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옵션을 바꿔서 써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찾고자 하는 그 범위의 값이 만약에 내림차순으로 그렇게 이제 순서대로 정렬이 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마이너스 1이라는 이 옵션을 써주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1이라는 이 옵션은 범위의 값이 이제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을 때 쓰는 거고, 그리고 0이라는 이 옵션은 정렬이 되어 있지 않을 때, 정렬이 안 돼 있을 때 그때 쓰는 옵션이 우리 0이라는 이 옵션이요. 이 마이너스 1이라는 옵션은 이 범위의 값이 내림차순 되어 있을 때 쓴다 그랬는데, 이 범위의 값이 이제 내림차순으로 그렇게 정렬이 돼 있을 때 내가 찾고자 하는 값 있죠? 이 찾고자 하는 값을 찾을 때 찾을 값보다 크거나 같은 값 중에서 가장 작은 그 값을 찾아주는 게 우리 마이너스 1이라는 이 옵션이고요. 그리고 이 1이라는 옵션은 이 범위의 값이 오름차순 되어 있을 때 내가 찾고자 하는 이 값보다 작거나 같은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으로 이제 찾아주는 게 우리 1이라는 요 옵션이요. 그리고 이 0이라는 이 옵션은 이 범위의 값이 정렬이 안 돼 있어요. 정렬이 안 돼 있을 때 그때 첫 번째로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을 찾아달라. 그게 이제 우리 0이라는 요 옵션입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우리가 맥스 값이 이 범위에서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그걸 찾을 거예요. 근데 이 범위의 값을 봤을 때 22,000, 24,000, 28,000, 17,500, 15,000하고 쭉쭉쭉 들어있죠. 이 값들이 지금 정렬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잖아요. 정렬이 안 돼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매치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식을 쓸 때 옵션은 이제 0으로 이제 쓸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매치 한번 써보자고요. 그럼 여기서 썼던 max라는 요 함수 있죠? 요거는 이제 잘라내기 좀 해놓고요. 여기다 이제 우리가 매치라는 요 함수를 써서 내가 지금 방금 구한 그 맥스 값 컨트롤 V 해주면 되죠. 맥스 값을 찾아달라. 어디에서? 지금 이 범위에 찾아라. 이 범위에 찾을 때 그때 어떻게 찾아라? 우리 첫 번째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찾아주세요 라고 해서 옵션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0하고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3 그렇게 이제 나와요. 우리가 아까 최대값을 구했을 때 28,000이 나왔고 그 28,000이 지금 이 범위에서 요만큼 범위에서 세 번째 위치에 있는 거 맞죠? 해서 지금처럼 매치의 결과가 3하고 그렇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방금 여기 3이라고 구했어요. 그러면 인덱스라는 이제 함수를 써서 우리가 이제 공장을 이제 가지고 올 건데 내가 범위를 이만큼을 지정했을 때 우리가 상공장 얘를 이제 가져갈 거예요. 이 값은 내가 범위를 이만큼을 설정했을 때 3행 1열에 있는 거 맞죠? 해서 여기서 나온 그 값, 매치 값에서 나온 그 3을 우리가 이제 행번호로 이제 쓸 거고요. 그리고 열 번호는 무조건 이제 1로 쓴다고 했어요. 해서 이 함수를 우리가 싹 다 이제 잘라내게 해놓고요. 자, 인덱스 좀 쓰자고요. 인덱스라고 써놓고 그리고 A의 15번부터 시작해서 2의 22번 요만큼 이제 범위를 싹 다 이제 전체 범위 잡아주고 이 영역에서 몇 행 몇 열의 값을 출력해달라. 매치행 1열의 값을 출력해주세요. 그렇게요. 여기서 지금 열 번호를 1이라고 쓴 건 왜 쓴 거예요? 지금 나는 공장명을 가지고 올 건데 그 공장은 무조건 내가 지금 이만큼 범위를 지정했을 때 전부 다 이제 첫 번째 열에 있기 때문에 싹 다 이제 1열에 있기 때문에 1이라고 직접 이렇게 이제 열 번호를 써준 거고 그리고 최대값이 이제 여기 있냐 그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행 번호가 바뀌는 거라 행 번호를 우리가 이제 매치라는 함수로 이렇게 이제 계산해 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 한번 눌러보자고요.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3공장 하고 요 값이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인덱스라는 요 함수의 기준을 봤을 때 우리 요게 이제 범위죠. 범위, 얘가 이제 행, 얘가 이제 열이요. 그래서 인덱스, 범위, 행, 열하고 이렇게 이제 써준 겁니다. 요 매치라는 요 함수의 기준을 보게 되면 지금 내가 맥스 값, 맥스를 구해놨는데 그 맥스 값을 찾아라. 어디에서? 지금 이 범위에 찾아라. 그때 찾을 때 어떻게 찾아라? 첫 번째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그 위치 값을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이 함수에서 매치라는 그 함수에서 우리 3이라는 그 결과값이 나왔다고요. 해서 내가 지금 인덱스라는 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범위를 이만큼을 잡아줬죠. 이 범위에서 몇 행 몇 열의 값을 출력해달라. 우리 3행 1열의 값, 3행 1열의 값을 출력해주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써준 겁니다. 그럼 이제 3행 1열의 값이 우리 3공장이라 지금처럼 3공장하고 그렇게 이제 결값이 출력이 된 거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4번에서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표 4번에 보니까 엑스트라 출연 일지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죠. 여기서 이제 이름별로 문제 1번부터 5번까지가 있대요. 1번부터 5번까지 문제가 이렇게 이제 5문제가 있대요. 이렇게 5문제가 모두 다 이제 동그라미가 있으면 만점이래요. 이렇게 이제 5문제 시험을 봤나봐요. 시험을 보고 맞은 거는 지금처럼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를 해놨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5문제 모두 다 동그라미가 있으면 만점이다. 그렇지 않으면 공백을 점수에다가 이곳에다가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내가 이곳에다가 이제 표시하고자 하는 거는 만점이 됐든 공백이 됐든 이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if 함수 요거를 이제 한 번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곳에 동그라미가 이제 몇 개 있는지 그 개수를 이제 세주면 되는데 그때 개수를 셀 때 우리가 이제 count a라는 요 함수를 이제 사용하면 되겠죠. 요 count a라는 요 함수는 비어 있지 않은 셀의 개수를 세줘요. 그래서 이 셀들에 이제 숫자가 들어있든 영어가 들어있든 뭐 한글이 들어있든 특수문자가 들어있든 뭔가가 들어있으면 전부 다 이제 개수를 다 세주는 그 함수가 우리 count a죠. 해서 지금 여기다가 이제 는이라고 써주고 우리가 이제 count a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문제 1번부터 시작해서 5번까지 싹 다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가로 닫고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여기는 동그라미가 5개가 다 있으니까 5하고 나왔죠.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주면 지금처럼 동그라미 개수를 이렇게 이제 세줍니다. 여기는 이제 동그라미가 3개가 있다. 여기도 지금 동그라미가 이렇게 이제 3개가 있다. 여기는 5개 전부 다 이제 동그라미다. 여기는 이제 동그라미가 4개가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개수를 다 구해줬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나온 이 결과값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물어봐 주면 돼요. 모두 다 동그라미가 있을 때 만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모두 다 동그라미가 있을 때가 지금 이곳에서 구한 그 값이 5라는 값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모두 다 동그라미가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내가 지금 방금 구한 그 count a의 개수가 5랑 똑같으면 만점이다. 그렇지 않으면 공백을 출력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다 썼던 우리 count a라는 요 함수는 잘라내기 좀 해 놓을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if로 물어봐 주면 되겠죠. if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때 이제 내가 방금 컨트롤 V요. count a로 구한 그 결과값이 5랑 똑같냐?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count a의 결과가 5랑 똑같다. 그 얘기는 5문제 전부 다 맞췄다는 그 얘기요. 요 5문제를 다 맞췄으면 이제 뭐라고 출력해달라? 우리 만점이라고 출력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출력해라? 빈 공백을 출력해주세요 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여기는 아까 5라는 값이 들어있었으니까 만점이 나온 거고요. 그 밑에는 이제 3 그렇게 나왔으니까 이제 빈 공백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5니까 또 만점이 나올 거고요. 그 밑에는 이제 4하고 나왔으니까 여기는 이제 빈 공백이 출력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지금 if라는 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요만큼 이제 조건이 되는 거죠. 조건이고 이 조건에 만족하면 만점이라고 출력해 달라. 요게 이제 참일 때.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빈 공백을 출력해달라. 요게 이제 거짓일 때요. 그래서 조건 참 거짓이요. 그때 이제 조건에다 쓴 게 내가 count a라는 그 함수를 가지고 이곳에서 비어있지 않은 셀의 개수를 세달라. 그렇게 해줬죠. 그 개수가 지금처럼 5라고 나오면 5문제 전부 다 이제 맞췄다는 그 얘기요. 그래서 그때만 이제 만점이라고 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5랑 똑같으면 만점이다. 그렇지 않으면 빈 공백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줬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5번에서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표 5번에 보니까 1, 4분기 영업실적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 3월이라는 게 있대요. 3월이 지금 우리 F열에 쭉쭉쭉 들어있죠. 3월달에 이제 영업실적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 3월달에 표준편차를 구해서 그 표준편차를 내림에서 10의 자리까지 F의 35번 셀, 요 셀에다가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표준편차를 이제 구할 때 우리 3월 데이터 이만큼의 이제 표준편차를 구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표준편차를 구할 때 stdv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요 함수는 stdv 요 함수는 사용하는 방법이 우리 일반 함수랑 사용법이 똑같아요. 우리가 일반 함수다 그러면 이제 sum이다, average다, count다, max다, min이다 그런 함수들 있죠. 그런 거랑 사용법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이제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stdv 하고 이렇게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3월 데이터만 이렇게 쭉 범위 지정해 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만 누르면 돼요. 해서 내가 범위 잡은 이곳의 데이터에 대해서 stdv 표준편차를 구해달라. 이렇게요. 이렇게 써주고 우리가 이제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이렇게 이제 표준편차 값이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18,175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 값을 우리 내림을 하래요. 내림을 해서 10의 자리까지 표시해라.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내림을 할 때 라운드 다운이라는 요 함수를 쓰면 될 거고 그때 이제 라운드 다운을 쓰고 우리가 이제 자릿수를 찍어줘야 되는데 그때 이제 문제에서 10의 자리까지 우리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그 자릿수 좀 보자고요. 우리 실제 시험 문제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왔을 때 10의 자리까지 표시해 달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00의 자리까지 표시해 달라. 그렇게 해서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해 달라. 그렇게 해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0,000의 자리까지 표시해 달라. 그렇게 해도 이제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때 우리가 10의 자리까지 표시해라 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자릿수를 라운드 다운의 자릿수를 이제 -1로 지정해 주면 되고 100의 자리까지 표시해라. 그럼 이제 -2. 그 다음에 1000의 자리 그럼 이제 -3. 10,000의 자리 그럼 이제 -4를 써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자리까지 표시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라운드 다운의 자릿수를 -1, 2, 3, 4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지금 이제 10의 자리까지 표시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자릿수를 -1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내가 쓴 이 식 우리 표준편차 구한 거 있죠? 요 맨 앞에 가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라운드 다운하고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되겠죠. 라운드 다운이라고 쓰고 내가 지금 방금 구한 그 표준편차 값을 자릿수 -1 10의 자리까지 표시해 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1이라고 자릿수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써주고 나서 이제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18,170하고 이렇게 이제 10의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자릿수를 -1부터 이제 -4까지 요거는 이제 좀 기억 좀 하세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라운드 다운이라는 함수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라운드라는 함수, 라운드업이라는 함수에서도 자릿수는 어차피 똑같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stdv 요 함수를 이용해서 표준편차를 구해놨고 이 표준편차를 내림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라운드 다운을 쓴 거고 내림을 해서 10의 자리까지 표시해주세요 라고 해서 우리가 자릿수를 -1로 그렇게 이제 지정해 준 거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5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 작업 문제 5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번 이 계산 작업 같은 경우에는 3번 문제가 이제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실제로 시험장에 갔을 때 조금 이제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3번처럼 인덱스 매치
그 함수 이제 사용하게끔 그렇게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요. 그래서 그 함수 형식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그 문제를 이제 반복적으로 많이 풀어보세요. 그러면 시험장에 갔을 때 그런 문제가 나와도 충분히 풀 수 있겠죠. 해서 우리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 시험 문제가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우리는 무조건 이제 합격할 수 있게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도 강의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 헷갈리거나 잘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